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의 파트너 인크루트에서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김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신한은행 기업 분석 편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의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이제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체크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은행마다 들어가셔가지고 홈피마다 그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기본적인 이제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좀 미리 자기 것을 작성해 놓으신 다음에 각 은행에 지원하실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그 내용에 매칭점을 찾아서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이제 신한은행의 채용 공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인재상을 한번 저희가 기업 분석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기업 분석편을 보시는 거는 미리 이걸 한번 보시고 이 자기소개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강의 소개서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기업 분석편을 다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올바른 작성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어떤 소설이나 스토리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것들을 간결하게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그 화려한 문장이라든가 미사여구를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중하시고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서 간결한 문장을 써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사실 2017년 상반기에도 간단히 채용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채형식은 아니었고요. 그 리테일 서비스 직군이라고 해서 창구 사무에서 개인 그 영업 중심으로 해서 일부 그 직무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은행권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작년 2016년도 그 공고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신한은행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전체적으로 그 신한은행 고객들을 위한 그 홈페이지처럼 나와 있어서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데, 가셔가지고 여기 그 은행 소개를 보시면은 은행 소개에서 이제 채용 공고도 보실 수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간단한 채용 공고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수시로 이제 관련된 채용 공고가 나와 있고요. 또는 인크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때마다 채용 공고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도 채용 그 정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서 접수 있고 서류 전형과 이제 면접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이제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서류 접수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2017년도 리테일 서비스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창구 업무에 관련해서 사람 채용하는 공고가 간단히 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아마 채용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상입니다. 자, 신한은행의 채용 절차는요,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전형하고 1차 면접 후에 채용 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후에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최종 합격 통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면접을 또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그 탈스펙 하면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동시에
자기소개서가 이 면접의 재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그 후보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직무라든가 아니면 학교 때의 경험이라든가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앞으로 면접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좀 예상하시고 잘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그 면접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소개서에 뭔가 과장되거나 좀 잘못 작성한 게 있으면은 그 면접 때 압박 면접이나 구조화 면접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작성에 그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기본 작성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 쓴 항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아니면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장점이 성장해서 어떠한 강점으로 가는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무를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 싶은데 왜 그 직무에 지원하고 싶게 됐는지 그런 동기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미리 그 노트를 준비해서 그런 그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미리 해놓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오히려 작성해서 내고 나면은 아 내가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적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많은 예들을 작성해 놓으시고 어떤 은행에 그 지원을 할 때 아 여기는 이런 게 맞겠구나 해서 발췌하셔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다음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고 싶다고 하면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금융업이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이고 금융업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금융은 어떤 사람을 주로 채용을 하길 원하며 금융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특별히 왜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직무 분석인데요. 요즘엔 특별히 직무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가서 본인의 그 원하는 직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조기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검증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서 많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 또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잘 알고 나서 한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취업에 좋은 성과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기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요. 자신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오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자라왔는가 아니면 어떤 인물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은요. 장단점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장점을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내가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점까지 같이 기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도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들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학교에서 생활의 경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업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또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들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학점에 관련된 거는 그 지원자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권에서 성실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팀 다 같이 일하게 돼 있죠.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왜 금융권에 지원하려 하는가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면접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금융권에 지원하려 하는가, 저도 사실 학생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본인이 뭐 경제학과를 나왔다, 경영학과를 나왔다, 또는 상경계열 공부를 여태까지 많이 해왔다 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은 숫자에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해봤는데 투자가 재밌어요 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금융이라는 거는요, 혼자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산업 분야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융은 특별히 다른 분야를 도와주면서 함께 수익을 내면서 동반 성장하는 게 금융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들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금융권에 지원하려는 동기를 그럼 뭐 일반적으로 내가 숫자에 강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흥미를 느꼈다든지 라기보다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투자가 되게 재미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투자라는 거는 상당히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투자 집행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면접 때 얘기하셨다가 압박 질문에 걸리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점을 어떠한 강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가끔 이제 전문성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금융권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준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나는 단순히 이러한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업무, 직무,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이해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계획에 본인이 이제 직무에 관련돼서 앞으로 3년 내, 5년 내, 10년 내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쓰시는 부분이 대부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의 기본 항목들입니다. 자, 신한은행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건 이제 기업 소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우리가 인재상이나 이제 홈페이지에서 뭐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중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재상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은행 소개 부분을 들어가셔서 하는데 대부분 다른데 이제 신한은행 홈페이지가 제가 이걸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요. 다른 데에 비해서 고객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채용 홍보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띄워놨는데요. 반드시 은행 소개를 들어가시면 은행 소개에 경영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채용 공고라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신한웨이라고 해서 미션, 핵심 가치, 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금융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산업 분야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 산업이 성장하고 더 잘 돼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부터 은행도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반 성장의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로는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관련된 부분 반드시 나와 있고요. 뭐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이라는 거는
고객하고도 될 수 있고 내부의 직원하고도 될 수 있고요. 또 파트너사 아니면은 거래 기업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주도 최고지향. 신한은행은요, 약간의 은행 1등 시장을 주도하는 1등 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지향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잘 이 부분을 녹아서 쓰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인 정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1등 은행. 자, 여러분들이 금융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업을 전체를 이해하시려면은 조금 한 6개월 동안은 꾸준히 금융 관련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은행마다 중복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요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인재상은 이제 따뜻한 가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이 정직, 신뢰, 투명성, 성실, 책임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의라는 부분은요. 금융업이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각 은행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학생 졸업하고 지원자로서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들을 조금 자주 방문하시면서 보는 조그만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의 경우는 방문을 몇 개를 해봤는데 어떤 지점이 2층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나무가 가려져서 그 지점에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게 그 은행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더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바라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고 그냥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발로 뛰시면서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경력 발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목표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쓰시면 아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은행이나 금융권은 이런 윤리, 성실,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 홈페이지에 가면 임직원에 대한 윤리 강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고객들에게 우리가 금융업을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윤리 경영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전 프로그램에 청렴 계약 제도도 있고 윤리 준법, 자기 점검 프로그램, 영업 비밀 관리 제도 운영. 여러분들 요즘 개인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에 대한 그런 노출이라든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리 실천 서약 제도라든지 임직원의 금융 거래 준칙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률 전략이라 가지고 예전에 이제 금융이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금융의 수익만을 추구하다가 다른 산업 분야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어떤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착이라든지 윤리, 사회, 환경적 이슈가 반영된 금융상품이라든지 사회 책임 경영을 통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지역사회 밀착 사회공헌 프로그램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은행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요, 특별히 그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UN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맞추어서 이러한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인권 부분, 노동 부분, 환경 부분, 반부패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은행과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라서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번 홈페이지나 인재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핵심 키워드로는 1등은행, 최고지향, 고객중심, 변화주도, 그다음에 주인정신. 주인정신을 갖고 은행에 있어서의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가 고객 상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열정과 창의, 사회책임 경영, 아름다운 은행, 윤리 경영, 그다음에 뭐 금융상품,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소서 항목을 보면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단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성장 과정은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내가 이렇게 자랐다 스토리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이 사람이 에게 키워진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역경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면은 성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자, 인생 중 최고의 순간이라든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 사실 이런 것들 성장 과정에 일반적으로 다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특별히 신한은행을 지원한 이유와 입행 후 회사에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업 그 분석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부분과 중소기업 부분의 대출이 굉장히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소기업 지원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특별히 신한은행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부각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원한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여러분들 역량이 뭘까요? 역량이라는 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역량이, 여러분들 NCS 강의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식, 본인이 어떤 것들을 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역량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희망하는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잘 좀 준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으며, 본인이 그냥 역량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요. 경험, 그 다음에 희망 직무하고 관계없더라도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추어서 공부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뽑는 경우가 많고요.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인재와 다양한 사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상경 계열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은행 직무에 지원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뭐 결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자,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원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얼마나 성장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핵심 키워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런 이제 키워드를 다 분석해주고 성장 과정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걸 다 어떻게 기재를 해서 이걸 쓰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제가 핵심 키워드를 짚어드린 거는 이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라든가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서 그 핵심 키워드와 잘 맞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서 한두 가지만 잘 매칭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광고를 볼 때도 어떤 것을 계속 나열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아니면 1등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든가 나의 열정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셔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런 핵심 키워드가 다 녹아 있는 건 내용 부분이고요.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작성 요령의 가장 첫 번째는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기업의 인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녹아서 잘 매칭해서 쓰는 건 좋은데 기업의 인재상을 쭉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기업이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굳이 거기 쓰지 않아도 인사부나 채용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표현의 중요성. 구체적 표현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본인의 장점이나 강점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렇게 다 모두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채용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사 여구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미사 여구를 너무 많이 나열을 하시면 그 자기소개서의 전달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기소개서가 신뢰감이 가고 이게 좋은 내용이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러한 미사 여구들 때문에 실제 본인이 어필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 반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 예전에 어려웠던 점을 극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려웠던 점을 너무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본인이 힘들었던 아버지의 그런 그 무서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극복했다는 점에 부각돼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겪었으면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은 밝게 쓰시는 게 좋은데 이게 사람이 그날의 날씨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라든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조금 기분이 좋으실 때 아니면 좀 의욕이 넘치실 때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느낀 점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경력이라든가 인턴 생활 같은 것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든지 그런 본인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수차례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기업에서는요, 정확하게 숫자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보고서 양식도 모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도 단순히 많은 일을 겪었다, 몇 차례 무슨 일을 겪었다라든지 아니면 몇 개 국에 갔다라든지 아니면은 성적이 향상됐는데 상당히 향상된 것이 아니라 몇 %가 향상됐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런 부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밝고 긍정적인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이거 굳이 쓰지 않으셔도 부족한 점보다는 본인이 극복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모전 조장을 맡았을 때
조언들은 소극적이었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의욕을 막 부여했다는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인 게요. 팀원들을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 다른 사람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해서 나만 노력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팀을 운영하는 자세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팀원들이 각각의 노력을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갔다라는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외식을 가면 끝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 그 자기소개서 사례를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에 녹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지원 동기, 입행 후 포부, 성취하고 싶은 직무, 수학 내용,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쓰실 때 그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목을 잘 쓰시면 밑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을 갖게 하고 주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끔 이 제목 쓰시는 거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어려우시면은 삭제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위에 제목으로서 좀 집중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대학에서 다양한 경영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분야는 금융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고민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고객의 부의 증대가 은행의 이윤으로 이어지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고 금융의 동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 사회적 공익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의 앞장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거래 부분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은행이 핀기술 열풍에 동참하는 가운데서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이거는 은행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기사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시 출범 이전에는 내부 직원들의 채용 후기와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 일부는 채택되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던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점의 고객들과 직접 만나 바이오 인증 및 상품 가입 권유를 통해 디지털 카오스크가 손수 금융창구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은행에서의 실제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신한은행 입행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나와 있는데요. 전문성을 통한 부서 간 시너지 확대.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IT, 회계, 금융 지식을 결합하여 부서 간의 소통이 가능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은행에서 한 분야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요즘 IT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 2017년 4월 3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했죠. 그래서 앞으로 금융에 있어서 IT와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분석 능력을 통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무역 실무를 금융 연성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해 보았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 실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소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각각의 지식을 잘 융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신한은행의 핵심 키워드하고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지피지기입니다. 본인을 알고 기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